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지금 최근에 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점차 풀리고 있으며 특히 2007년, 2008년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아주 빠르고 강력한 정책들이 국제 공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1000조가량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며 기업 어음, 그러니까 CP를 매입할 수 있게끔 이 페드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이 신용 경색으로 인한 유동성의 감소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신호들 중에 하나는 바로 국채 수익률의 상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의 하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하고 경기 악화가 예상된다면 결국에는 주가가 빠지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해야 되며, 그러니까 국채의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죠. 국채의 가격은 상승해야 되며 금값 역시나 보합을 유지한다거나 혹은 상승을 해야 정상입니다. 특히나 이 소비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부양책이 이렇게 크게 나온다면은 그러한 현상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현상은 그러니까 주가, 국채, 금 이 세 가지 모두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 자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현금 자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유동성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회사채로 인한 혹은 셰일 업체, 셰일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그런 현금 구조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유동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현실화되고 아니면 가시적으로 보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1년 이상의 이러한 침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준에서도 이미 3월 FOMC 전에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했죠.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했고 1% 이상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로 처음이죠. 한국에서도 추가경제, 슈퍼경제에 의해서 추가경제까지, 추경까지 지금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 영국, 할 것 없이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러한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부족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현실화된다면 결국 장기 침체에 돌입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고 있다면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영역이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침체가 온다면 보통 17개월 정도의 그런 침체를 겪고 나서 주가가 바닥을 잡으며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말이죠. 만약에 이번에도 17개월 정도 전후에 그런 침체가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침체가 나타난다는 것은 신용경색이 현실화되고 달러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런 최악의 사태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17개월 이후에는 반등이 시작되는 것이고,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유동성의 힘으로 말미암아 전동성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울 게 없죠. 최악의 상태에서도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미리부터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 흐름이 가능한 것이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전고점을 터치 혹은 그 이상으로 튀어오를 만한 그런 빠른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라도 지금은 겁먹을 구간이 아니다. 빚만 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신용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전혀 겁먹을 구간이 아니죠. 특히나 현금을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지금 뭐 쾌재를 불러야 합니다. 저 역시나 코스피가 만약에 1600대까지 떨어진다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사야 하나,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하나, 어떤 기업이 가장 반등이 빠르게 나올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은 이미 9.11 테러 당시에 그런 패닉을 점차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8년과 비슷한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2008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면 가장 빠른 반등을 보이고 가장 빠르게 폭등했던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다름이 아니라 오뚜기였습니다. 오뚜기. 이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 안정적인 실적과 그리고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이런 위기 국면을 가장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은 저는 CJ제일제당을 좀 꼽고 싶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HMR 시장, 그러니까 간편식 시장을 이제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CJ제일제당이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더 대두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투자하기 좋은 그런 가격대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 이러한 우량 기업을 투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CJ제일제당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 배당률이 4%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 배당 수익률이 4% 가까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이 저금리 시대에서는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성장성과 1등 기업 그리고 이 배당 수익률까지 세 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 위기로 가더라도 혹은 패닉 상태로 가더라도 그다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기업, 오히려 그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심리가 더욱더 쏠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CJ제일제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에 경기가 다시 턴하고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려진다면 더욱더 강한 업종들이 있겠죠. 그 전에 다 말씀드렸던 폴더블이라던가 전기차, 반도체,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까지 이쪽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러한 경기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쪽 내수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건설주들 이쪽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쪽에 대한 주가 반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 주가는 빠르게 머지않아서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용 경색이라는 문제는 이미 선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특히나 이런 금융위기라던가 혹은 블랙스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금융권의 안정성 문제가 전혀 대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2008년 이후에 여러 규제들을 통해서 이런 은행들의 채권 매입이라던가 회사채 매입들이 우량 기업들을 위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고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국가들도 시간이 문제이지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때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를 앞세워서 신용경색이 정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결국엔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에 쌓여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17개월 이상의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 첨단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기대를 거는 것보단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고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J제일제당 같은 기업이 오히려 2008년 같은 경제 위기에서는 가장 독보적으로 주가 측면에서 투자 측면에서는 뛰어난 기업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장기적인 성장세 역시나 거의 담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가장 투자하기 좋은 섹터면서 1등 기업을 CJ제일제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CJ 제일제당은 너무나 우량한 기업이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나 제 구독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투자를 하기 전에 그 제품을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반드시 사용을 해보고 반드시 직접 써보고 투자를 집행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나 작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꽤나 큰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사전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편식을 먹었고 그리고 어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CJ 제일제당을 비롯한 AHMR 가정 간편식을 섭취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맛도 좀 체크를 해보고 과연 이런 시장에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외식 문화, 그리고 배달 문화를 AHMR 가정식들이 조금은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런 AHMR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J 제일제당이다. 특히 CJ 제일제당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4%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 소비자들의 수요가 소비자들의 니즈가 정말 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개성과 사람에 대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아무래도 이러한 현상, 이러한 문화는 가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즈가 굉장히 다양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식품에서도 당연히 보일 수 있는 현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그런 구성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CJ 제일제당은 이미 4,000개 이상의 구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구조조정,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그런 제품들,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더욱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소비자들의 니즈를 광폭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을 가진 기업이 바로 이 CJ 제일제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사업을 통폐합시킨다거나 혹은 제품을 완전히 없애버린다거나 혹은 토지,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올해만 1조 원 이상의 그런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결국 안정성 측면과 지금에 대한 그런 소비 트렌드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전염병, 저금리로 인한 배당주에 대한 수혜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CJ 제일제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번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AHMR 시장은 전기차 못지않은 그런 성장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04년부터 이 AHMR 시장이 점차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16년이 지난 지금 10배 이상의 성장했고요. 앞으로도 2025년까지 20%에서 30%가량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매년 30%가량, 20%에서 30%가량 성장한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성장 섹터는 전기차든 HMR이든 돈이 몰리는 것은 똑같을 수 있다. 물론 투자는 심리이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에 대한 그런 주가 가동률이 세고 주가 반응률이 세다고는 하지만 그쪽은 이미 레드오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치킨 게임이 이루어질 것이고 반도체 업종에서 삼성전자가 벌였던 치킨 게임처럼 배터리 업체 중에서도 치킨 게임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CJ 제일제당, 그러니까 HMR 시장 쪽은 경쟁사가 전기차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독보적인 1위 기업이 CJ 제일제당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북미 시장도 성공적으로 진출을 완료하고 있고요. 이미 슈완스를 인수함으로써 북미 시장에서 비비고라던가 만두, 죽 이러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재기를 통해서 마트를 좀 분석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CJ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식품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팔려 있는 것, 그러니까 매대가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어쩌면 실적이 올해는 더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기업들은 기본 마이너스 10%는 깔고 가는 이러한 국면에서 CJ제일제당은 실적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는 어쩌면 영업이익이 더욱더 급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이 눈에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트렌드가 이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배달업체가 갑 중에 갑, 그러니까 배달업체가 어마무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성장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줄어드는 성장세만큼 다른 쪽에도 풍선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외식이라던가 아니면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가정 간편식의 수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장기적인 트렌드를 바탕으로 메가 트렌드로서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배달의 민족의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종 특성상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이런 배달업체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배달업체들이 직접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이런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다거나 혹은 동남아의 배달업체들을 인수한다거나 이런 식의 지금 확장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배달의 민족 단일 기업 차원으로는 결국 지금의 성장의 정점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쪽에 대한 수혜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배달 음식에 더불어서 그 다음 타자로 HMR 시장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지금까지 크게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뭐 햇반이라던가 아니면 비비고 음식들, 그러니까 비비고 국물 요리가 가장 큰 이제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비비고 죽 역시나 작년에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10배 이상 성장을 한 상황이고 햇반 역시나 꾸준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죠. 성장세도 꾸준히 어느 정도는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새로 밀고 있는 이런 국물 요리들, 뭐 사골이라던가 육개장, 부대찌개 이런 국물 요리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매출 성장세 역시나 30% 이상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브랜드 파워가 아주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표적으로 이 죽 제품을 보면은 2018년에 시장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단번에 10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죠.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 파워를 통해서 만약에 HML 간편 시장이 예측치처럼 혹은 예측치 이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CJ제일제당이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고 안 되는 사업을 매각하며 제품군 역시나 4,000개에서 1,000개 이상을 줄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 선택과 집중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확증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비용 절감을 통해서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된 주가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HML 간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폭증하고 있는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HMR 시장에서 점유율도 1등이고 브랜드 파워도 1등이지만 비용이 증가하는 그 속도도 1등입니다. 그만큼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초기 시장에 투자를 가장 크게 집행하고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재무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빨간불이 켜질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시장을 먹을 수 있다는 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결국 이 기업의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발달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쉽죠. 투자 아이디어가 굉장히 쉬워요. 뭐 다른 기업들처럼 뭐 기술을 분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트 가서 장 볼 때 어느 제품이 가장 잘 팔리는가 혹은 주위 친구들, 주위 지인들을 통해서 HMR 시장이 크고 있는 것은 맞는지 그 HMR 시장이 크고 있다면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면 가장 잘 팔리는 브랜드
가장 브랜드 파워가 센 브랜드, 가장 뛰어난 기업,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보적으로 시장의 재량이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1조 이상의 그런 현금이 들어온다면 제 생각에는 배당을 늘린다거나 혹은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현금을 쌓아두기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쪽 혹은 동남아 쪽에 진출을 시도하지 않을까. 아니면 북미 시장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요. 그런 식의 투자가 진행될 것이고, 결국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재무 불안으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헤맬 수는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유롭게 배당을 4%가량, 지금 주가가 4%니까 주가가 좀 오른다면 3%가량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3%에서 4%가량 이런 매년 주가를 취득하면서, 그러니까 배당을 취득하면서 천천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도 너무나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지금 봤을 때에도 너무나 매력적인 구간이지만,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안 좋고 신용경색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라인 때 88,000원 라인 때부터 73,000원 라인 때까지는 좋은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경제위기급으로 가고 대한민국이 어느 치명적인 그런 결함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이 라인 때 6만원대까지는 빠질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나도 6만원대까지밖에 안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이 지금까지 주가가 정말로 크게 조정을 받아왔고, 특히나 안정적인 그런 그러니까 안정적인 BM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하반 강력성이 굉장히 탄탄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재무 건전성 역시나 나아질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사지 마세요. 다만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